네. 안녕하세요. 또 때가 돼서 어머니들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올 여름방학 고1 예비,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신 점들도 무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방학 강의는요, 이제 시작이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강의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뭐 방학 때만 하는 수업도 있고, 어떤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반도 있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구성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법하고 문학을 동시에 나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문학하고 문법을 같이 하는데, 이게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문학끼리 끝나면 이제 끝, 그 다음에 문법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학년 과정은 문학과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현대 문학과 문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학원에서 제가 지금 몇 년 있었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 또 생각을 해봤는데 16년? 17년 차 정도 됐더라고요. 오늘 어머니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등학교 예비과정을 얼마나 훌륭하게 단단하게 했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넘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대 나왔다고 하니까 선생님 따라서 고대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 아이들이 더 높은 데를 가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간 학력은 있으니까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선 보면은 2028년도 대입 교육과정의 큰 변화를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1등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확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 1등급은 4%였지만 지금은 10%. 이번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반포고 2학년들 내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어떤 과목이 1등급 컷이 92점이래요. 1등급 컷이. 사회 과목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2등급 컷이 몇 점이냐면 50점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2학년 때부터 아주 그냥 확 늘어난다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어요. 사실 고등학교 우리가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1등급과 2등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예전 등급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 1, 2등급에 해당하는 게 지금의 1등급, 그 다음 예전에 3, 4등급에 해당하는 게 지금의 2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쉽게 내신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탄탄하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 이런 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이제 저와 어머니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는 뭐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였는데 현재는 이게 이제 통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게 뭐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 다음에 문학 이런 것들을 모두 수능에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책 안 봤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분 설명 중에 화법과 언어의 고전 문법이 빠졌다라고 설명하시는 거 깜짝 놀랐는데, 고전 문법은 고1 과정 공통 국어에도 들어가 있지만 고2 과정 화법과 언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전 문법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말씀하셔갖고 제가 아이고 어떡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쌤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과서를 보지 않아서 그런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과정을 비교해 보면은 기존과 현재가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 눈으로 보셨을 때 뭐가 빠졌나요? 네, 매체가 빠졌습니다. 그럼 매체는 언제 배우느냐?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1, 2, 3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고요. 고1 같은 경우도
공통국어 1,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매체라는 거는 사실 우리 21세기를 살고 이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가 빼고 안 배울 수 없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매체가 뭐냐, 블로그, SNS 뭐 이런 것들, 뭐 신문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원인데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쉽게 SNS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뭐 학습 활동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는 요즘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체의 단원을 뺄 수 없어서 어디에서 공통국어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능도 빠졌냐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능에서 빠진 이유,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얘네들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여기 선택 과목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파트에 얘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영역별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영역, 화법,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이런 것들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넘길게요. 그 다음에 내용 영역에 뭐 화법이라는 거, 화법이 뭐뭐가 들어가냐면 대화, 면접, 그 다음에 면접 발표, 뭐 요런 토익, 토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언어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의문,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 문장, 고전, 문법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언어 파트고요. 독서. 제가 이번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간단히는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 파트가 사실 국어를 우리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사실 문학이나 문법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보내시면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맞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독서 파트는 뭐가 문제냐면 아이의 어떤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겨울방학 정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책을 이번에 좀 완전히 바꾸었는데 고1 예비 같은 경우는 과거 수능에 나왔던 뭐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능에서 정말 괜찮았던 지문 위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최근 트렌드가 선생님들이 과거 수능에서 지문을 끌어오셔갖고 시험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서는 수능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이거는 겨울방학이니까 나중에 11월 달 설명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작문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저희 학생들이 내신이 6월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마 이번 주까지도 수행평가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행평가들이 뭐냐면요, 뭐 평론을 쓴다든가, 감상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국어 선생님들의 경우는 무조건 글쓰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자기가 쓴 글을 통해서 평론을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문 파트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 특이한 점이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고2부터 보게 될 수능에서는요, 작문이 과거에는 선택 과목으로 뒤에 나왔었거든요. 합법과 작문으로. 또는 그 전에는 화법, 작문, 문법이었는데요. 이게 순서가 되게 재밌게 나오게 됐어요. 앞쪽에도 있고 독서와 관련져서 작문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문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언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일 때는 5문제 정도였다면 그때 15문제였으니까 5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어와 매체를 보는 고3까지는 화법 문제가 5문제, 작문이 6문제 또는 6개, 7개였는데 하여튼 6문제라고 봤을 때 얘가 더 늘어났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작문 문제가 7개에서 8개까지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 자꾸 꺼져갖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문학입니다. 문학은 과거의 책들에 비해서 양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독특한 점이, 이 전 교육과정까지는 작품들이 어디까지였냐면, 어느 시대까지였냐면, 1990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출제가 되고 있냐, 뭐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이런 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2020년 초반에 있었던 드라마 대본들까지
문학에 들어간다는 것. 예를 들면 뭐 우리들의 블루스, 제가 드라마를 보지 못했지만 나빌레라 뭐 이런 드라마 대본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행동 영역인데 어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아이들이 사실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독서라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1학년 과정의 독서는 아주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문, 논설문을 가지고 대부분 출제를 하시죠. 근데 올해 상당히 많은 학교들에서 수능 기출을 하나씩 섞고 있기는 해요, 과거를. 근데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1 교육과정에 있는 어휘와 고3까지 알아야 될 어휘 수준이 살짝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어휘에 대한 문제를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제 책으로 매주 과제를 부여해서 암기를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남아서 끝까지 외우고 가고, 그 다음에 테스트 뒤에 이제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적인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넘길게요. 그 다음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국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학교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반면에 고등학교 국어는 뭐냐면 바로 외부 지문과의 싸움이죠.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 있었던 시험을 예를 들면 동물에게도 동물권이라는 게 있나라는 그런 비문학 지문이 있었는데요. 동물권에 관련된 어떤 교과서의 토론을 갖다가 뭐와 연결을 짓냐면 신문기사와 관련된 것을 같이 연계해서 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사실 세와 여고가 과거에 외부 지문을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는 그 외부 지문이 아주 많이 활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와 달리 외부 지문을 좀 활용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국어와 수능국어 요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은 지식 더하기 변별력을 갖춘 문제, 그 다음 이미 학습한 내용의 이해도 점검, 수능형, 암기형, 그 다음 내신형 문제도 지식이 기반. 근데 사실 저기다 더해야 돼요. 최근의 경향은 저기도 수능형 어떤 문제들이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도 변별력을 가지고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따로 구분한 수능 좀 볼게요. 사고력, 그 다음 낯선 지문 독해력, 저게 바로 내신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낯선 지문의 내용의 이해도 점검, 독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기반,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필고사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조건 어머니도 외우세요. 1학년 1학기 과정은 현대,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문화. 그 다음에 2학기는 고전시가, 고전문화, 고전문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 교육과정하고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의무는 1학기 중간고사에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뭐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문법 요소라는 애가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학교 교과서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중학교가 모든 학교가 똑같지는 않지만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문장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문장이 뭐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거와 관련된 단원이 사실 문법 요소입니다. 어느 거냐면은 문법 요소에서는 피동, 사동, 그 다음에 높임법, 시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흔히 제가 수업 중에 하는 말이 목사 피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한 건 사동이다. 피동은 부사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기 쉽게끔 교과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고1 과정에 이게 바로 있는 이유는 중학교와의 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고전문학, 중세국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세국어 한글 맞춤법 과거에는 1학기에 있었어요. 이게 왜 내려왔냐면은 한글 맞춤법이 바로 뭐에서 비롯된 거냐면 이거죠. 중세국어에서. 우리 국어의 시작이니까, 순수 국어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같이 묶어서 2학기로 보낸 게 하나의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문학 8주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요일 3시 30분에서 6시 반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재종반 수업도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모평인데 제가 지난주였습니다. 어떤 재수생 하나 저한테 오더라고요. 국현생님께서 왜 이랬더니 너무 부끄러운데 저한테 지금부터 시의 표현 방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화 절대 안 내거든요.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럼 너 지금까지 시를 볼 때 보통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시 첫 번째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니? 했더니 그냥 아는 거 위주로 풀었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개념서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개념서에 뭐 의인법이니 화류법이니 뭐 대유법이니 모순영역이니 감정의 대입법이니 뭐 이상한 말들이래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자기는 비유는 비우고 의인법은 뭐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재종반에 들어와서 2월부터 엊그제까지 본 문제들을 보니까 표현상의 특징을 한 달은 맞고 한 달은 틀리더래요.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운동을 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으로 그냥 뭐 매달 몇 개 따면 대학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고1 예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탕을 잘 깔아야지만 이 친구들이 이거를 밟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 없이 이거를 원하면 안 되죠. 지금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선생님 저 검정고시 보고 수능 볼까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고1 예비들을 수능 수업을 못할까요? 오히려 저는 수능 문제 풀어주고 수능 특강 가르치는 게 훨씬 편해요. 늘 하던 수업이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툭툭툭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정말 중요하게 이번에 제가 교재를 다 말로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제 교재를. 그러니까는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설명문의 형태로 교재를 한번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보면 1주차 같은 경우는 현대시 개념과 필수 문항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 시의 표현상의 특징, 뭐 시적 화자,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 뭐 분석하고 연대별 주요 작가, 주요 작품을 또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하나 넘어갔네요. 볼게요. 시의 화자, 그 다음 2주차에는 시의 표현, 3주차는 시의 감상, 4주차는 60년대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누구 하는지는 저기는 작가 그대로 나갑니다. 우선은 1주차에 있는 작가 중에 김소월과 한용호는 우리 교과서에 1학년, 2학년 다 들어가 있고요. 2주차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학년 문화. 3주차, 4주차도 빠진 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교과서가 제가 여기다 실은 것들은 뭐냐면 고3 애들이 보는 수능특강, 그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 우리 1, 2가 보는 모의고사 가장 많이 나오는 시인들 꼭 알아야 될 시인 위주로 이렇게 쿼리를 짰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보시면 현대시 문법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법 문제는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요. 기본적인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긴 할 거예요. 따로 문법반이 있습니다. 문법반이 있지만 조금 가르치고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를 줘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면서 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필수업이 30개는 제 과제고요. 따로 교재가 있습니다. 시중 교재 마더텅을 선택할 건데 거기에서 뭐 30페이지 이러면은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고사성어 요것도 그냥 20개라고 했지만 요것도 양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 모의고사와 진도 과제 이게 매주 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주차의 경우도 지금 보면 현대소설 개념 5부터 8주차는 뭐가 되냐면 현대소설이고요. 문법은 역시 따라갈 겁니다. 뭐를 가르칠 거냐면 고1 과정에서 언급이 되는 의문의 변동, 그 다음 문법 요소는 이때 살짝 가르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8주차의 경우는 아이들이 좀 낯설어하는 작가의 작품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 여기는 안 넣었는데 한강 작가의 뭐 채식주의자 이것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재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예비 고1 국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상은 당연히
고1 예비 학생들이고요. 심화 과정을 빠른 시간에 배우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에 중학교 성적 좀 우수한 친구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뭐 실수를 좀 해가지고 90점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저희 학원에서 보는 시험 이걸 통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국어에 필요한 필수 개념, 실전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저는 제 특징이 상당히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 개 예를 들면 그 아이의 어떤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풍부한 예시와 설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확인학습 문제 정리, 그 다음 또 고1, 2 최신 기출 문제로 또 아이들에게 과제로 배부하고 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수록 작품은 거의 다 나갈 거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업 핵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념, 그 다음 문제 푸는 방법. 근데 어머니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어에서 스킬이라는 게 사실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킬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문학도 이렇게 풀면 답은 나와 이러는데 저는 웬만하면 정석으로 1학년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수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개념 이해 확인학습, 실전 대비 기출 분석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교들의 문제까지 강남구의 문제까지 끌고 와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수록 작품 심화학습 있고요. 어휘력 강화, 아까 말씀드린 마더텅입니다. 이 책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비고1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즌 1에서는 현대문화, 시즌 2는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문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문법을 사실 앞쪽에 넣을까 하다가 뒤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문법은 아이들이 사실 고1 과정에서도 이걸 하나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신을 들으면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 내신선에 프리반에서도 해요. 총 의문의 변동과 관계된 것만 해도 보통 3번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3번을 듣게 되는 거 앞쪽으로 빼버리면 아이들이 처음에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경우 왜 고전 문법을 뒤로 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현대 문법을 뒤로 뺐냐면 고전 문법 요거랑 한번 연결할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도 고전 문법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저는 두 번째 시즌에서 문법을 조금 많이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고등 문법인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은 좀 많이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치동에 수업을 하면서 클리닉을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이제 각 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친구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 클리닉은 문법을 할 거 나름 전교권 학생들 아무도 안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안 오니? 이러면은 선생님 저는 문법이 완벽합니다. 이래요. 네가 완벽한 이유가 뭔데? 이런 방학 동안에 문법을 2번, 3번 강의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님이 비문학을 해주시는 날만 와서 그때 클리닉 문제만 받고 가겠답니다. 어머니들 제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문법을 미리 해두면, 완벽하게 해두면 우리 아이가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돼요. 사회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완성을 시키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차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어머니들? 반포고 세화고는 교과서가 똑같고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교과서가 좀 바뀝니다. 두 학교가 계속 전통적으로 반포고랑 세화고는 교과서가 계속 같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2학년만 문학이 바뀌었더라고요. 문학이 반포고는 해냄, 그 다음에 세화고는 지학사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있고요. 서초고 교과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 서초 지역에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를 꼽으세요 하면 여기에요, 서초고. 근데 여기가 제가 이 서율학원에 처음 왔을 때 문제가 어려운 학교로 엄청 유명했어요. 평균이 40점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과거로 완벽하게 회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세화여고는 선생님 한 분이 여기에 지필진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를 선택하셨는데
동화도 만만하지 않게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상문고 서문현 천재 김수학. 사실 이 천재 김수학 선생님은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는 중동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 중동고 내신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자주 이 김수학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 책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개인적으로 교과서로는 제일 어려운 게 미래엔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매시간 필수 어휘 암기와 단편 소설 7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장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카드 하나를 줄 거거든요. 스탬프 카드예요. 근데 그거를 다 완성하면, 예를 들어 이 소설들을 다 읽거나 아니면 과제를 완벽하게 하면 아이들한테 아주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버리지 않을 만한 좋은, 그래도 좀 괜찮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아이들도 받는 게 있어야 좀 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까지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7년 내신 대비와 수능 연계고요. 워크북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좀 과제가 좀 많습니다. 20분 테스트지만 경우에 따라 30분도 있고요. 모의고사 배우고 그 다음에 1대1 클리닉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일분의 과제물. 어머니들께서는 그래서 왜 7일분이 아니냐. 근데 애들도 이틀은 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죠. 그래서 5일이고요. 그 다음 밀착 상담이라는 것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저희 아이들이 보낸 문자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3단계 프로그램이라는 것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다 끝났네요. 어쨌든 간 아이들이 정말 여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의 전교권의 친구들의 공통점은 국어를 겨울방학 전에 어느 정도 완성하고 겨울에 또 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실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국어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문법이 되든 문학이 되든 아이들 완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